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서는 김영구 멘토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렸을 텐데요. 자, 2부에는요, 제가 바톤을 받아서 여러분들 하지 못했던 상담들까지도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 시황 일단 말씀을 드렸겠지만 2부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달아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참여 방법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대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은 결국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미국 증시도 올라오고 있었고 국내 증시는 미국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라는 이 자리가 고점인 줄 알았지만 지난주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음 주에는 2,5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시장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당연히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이 빠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종목을 정리했더니 정리한 종목들이 올라가더라.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라는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저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냈어야 되는데 못 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2,5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이제 거의 다 온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서 있을 때보다 2,500포인트 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자리에 맞춰서 대응만 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과거에 얼마 전까지 올라갔던 종목들, 내가 그 종목을 갖고 있지 않았어도, 그리고 내가 종목들을 미리 팔았어도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단기보다는 조금 끌고 가는 전략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키워가는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장 한번 코멘트 달아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전화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 알고 계시죠? 02377-0269번 그리고 0279번입니다.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동아 엘텍이고요. 네. 9,600원에 15%요. 9,600원에 15%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이 종목은?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 종목?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일주일 넘으셨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바뀐 건가요? 아니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사진 것 같아요. 그 일주일 안 됐나? 그죠? 네. 자,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네. 뉴스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동아일텍 네. 자회사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빠지니까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평소에도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하시나요? 좀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매매 자주 안 하세요? 이번에 처음이신 거예요? 아니, 조금 하긴 했는데. 근데 결과가 그렇게 어떡해. 좋진 않죠, 썩. 썩 네. 좋진 않죠. 근데 네. 계속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면 그래도 한번 딱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리고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서 내가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보통 우리가 그 급등주를 할 때는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정말 네.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많이 알고 있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네. 분들조차도 이런 종목을 쉽게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급등주는 진짜 힘든 겁니다. 네, 진짜 어렵고. 그래서 지금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일단 한번 들어가고 나서 소진된 거잖아요. 이미 재료 반영이 네. 됐으니까요. 여기서는 사실 이미 나왔었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미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였냐면 바로 이 가격이에요. 9,230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미 이제 여기서는 아, 이거 반영됐구나 하고 이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 바로 팔진 못하고 매수가가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가 반등 나면 일시적으로 아침에 딱 반등 나왔다가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반등 나오면 그때 같이 팔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격 한 9,500원 정도 잡아놓으시고 그 정도에서 팔면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9,500원, 500원요? 네, 맞아요. 9,500원 반등 나오는 월요일 날 잘 지켜보세요, 아침부터.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잘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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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여보세요? 멘토입니다. 네,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저 동진 세미캠이요. 동진 세미캠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35,000원에 20%. 35,000원에 20%요? 네. 35,000원에 20%. 자, 동진 세미캠을 35,000원이면 이거는 좀 되신 거네요? 매수하신 지가? 네. 최고점 잠깐만요. 최근에 최고점이 35,000원이긴 했는데 이때는 아니겠죠? 그렇죠? 뭐 3월 그때는 30일. 아니고 그 그죠? 전인데 전이겠죠. 맞아요. 네. 그 전에 샀는데 네. 이게 너무 왔다 갔다 안 가길래 네. 제가 다른 계좌에서 3만 원을 또 잡았어요. 아, 다른 그래서 계좌에서 3만 원. 네, 다른 계좌에서 3만 네. 원에 잡아서 네. 그때 34,000원까지 3월 30일 날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매도해가지고 원래는 비중이 40%였는데 여기서 20%를 줄인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 손절을 친 거예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계좌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만약에 그래서 20%를 네. 낮췄는데 네. 저는 이게 38,000원, 36,000원 위까지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가만히 놔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 갈 것 같은. 그때 한번 튀어가지고 네. 아직은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아, 느낌이 이게 들어서. 원래 주가가 네. 올라갈 때는 막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 또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이 변동을 해요. 계속 변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서 네, 처음에 네. 주식을 살 때는 이게 지금 바로 당장 올라갈 것 같아서 우리가 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네. 날 것 같아서. 근데 막상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나 본전만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심리를 잘 잡아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주식은. 근데 동진세미캠의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재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응. 어제 보면 삼성전자가 실적, 네.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네, 잠정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땠어요, 실적이? 빵이었죠. 그거 빵이었죠.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희한하게 맞죠. 주가가 올라가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고 주가도 그래서 다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동진세미캠도 어제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덩달아서 반도체 쪽 메모리 감산한다고 얘기를 해서 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이런 네, 것처럼 맞아요. 반도체 쪽도 이제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한 번의 시세가 먼저 나왔고 이게 네. 얼마 전에 보면은 1월 달에 한번 딱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모르겠지. 되게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개인들이 다 샀을 거예요. 그 수익 많이 냈겠죠. 그러니까 네. 뭔가 방향을 계속 좀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진세미캠도 지금 여기의 자리에서는 수익 내고 네.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네. 지금 뭐 36,000원 보셨다고 했죠. 그 전에. 네. 더 보셔도 네. 돼요. 제가 볼 때 37,000원도 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리고 37,000원 넘어가면 38,000원까지는 37,000원 제가 넘어가면 38,000원도 보셔도 네. 되고 제가 볼 때는 네. 거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한 4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위에까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만 잘 잡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독립세미캠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저는 여쭤보려고. 아 그래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사람들은 아마 독립세미캠을 이제 최근에 떨어졌을 때죠. 떨어졌을 때 아마 많이 네. 팔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때죠. 이때 거래가 많잖아요, 그죠? 이때 네. 사람들 실망해서 판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지금이. 그런데 딱 며칠 만에 다시 이렇게 돌려내잖아요. 그럼 지금 또 네. 여기서 또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현혹되실 필요 없고요. 거래 많이 하면 네. 수수료만 많이 나갑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돈인생캠은 그냥 37,000, 저는 7,000원까지 일단 먼저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네. 엔캔이라고, 네, 그거를 9만 원에 10% 정도 매수해가 있는데, 네. 제 생각은 한 10만 원 떨볼 것 같아서 지금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10만 원까지 일단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네. 10만 원까지. 혹시 이 종목은 뭐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뭐 2차 전지 관련돼도 되고, 네, 전해질. 뭐 자동차, 그죠? 네네, 네. 전해질. 음, 리튬 그것도 뭐또 관련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요. 아, 제가 일단 볼 때는요, 엔캠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주가 상승으로 보이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이 걱정되는 부분이 주가가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다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거래가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눌러줄 때 거래가 살짝 줄었다가 다시 튀면서 거래가 들어왔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게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여기서 지금 단봉으로 이제 장대 항봉에서 이제 그 단봉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거래가 줄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매도가 한번 딱 나오면 이제 분산이 이제 여기서 매도가 한번 발생을 하면 주가 한번 탁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해질 뭐 업체 뭐 앞으로 실적 기대감 좋아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엔캠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물려 있다라는 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단기로 보셨을 거란 말이죠. 단기로 봤을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대응을 한다면 8만 원 손절가 잡아놓고 만약에 이 자리 꺾이지 않으면 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9만 5천 원 정도 보시면서 9만 5천 원에서 매도하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때문에 네. 연락주셨나요?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6만 5천 원에 13%. 대주전자 재료 맞아요? 네. 16만이요? 자, 가격 한번 다. 10만. 네. 저 너무 놀랐어요. 16,500원. 아무리 봐도 예, 지금 예. 가격이 앞서가지고. 네. 네네, 16,500원이요. 네. 이게 그 나쁜 가격인 줄 알았는데 좋은 가격이네요.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거 왜 그 금요일 날은 안 파셨나요? 팔 생각 조금도 안 파셨어요? 조금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래요? 네. 만약에 근데 월요일 날이요. 오늘 네. 종가가 지금 12만 9,300원이 종가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12만 5천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혹시 팔 수 네. 있으세요? 예. 그래요. 근데 아마 쉽지 더 않을 거예요. 내려갈 것 같으면 팔아야죠. 근데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네. 13만 8천 원을 지난주 금요일날 봤잖아요. 네네. 그때 안 판 게 되게 후회가 될 거예요. 아쉽고. 그래서 떨어지면 혹시 반등 좀 나오지 않을까? 지난 금요일날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처럼 혹시 반등 나오지 않을까? 반등 나면 그때 팔까?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때 팔지 못하면 떨어지면 더 네. 못 팔아죠. 더 못 팔아요. 그래서 네. 수익에서 팔 기회를 손실로 결국은 이제 팔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저는 이제 네. 수익이 났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일단 대주전자 재료는 손절가만 한번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네. 당연히 이거는 익절가겠죠. 그래서 네, 네. 12만 2,100원이거든요. 12만 2,100원. 이거 기억 잘 하세요. 이 가격만 지켜내주면은 반등 나오면 13만 5천 원 있죠. 네. 넘어가면 팔면 돼요. 팔고 나오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네. 이 대응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거 장중에 약간 신호가 네. 있어요. 올라가다가 네. 주가가 지난 금에 21%까지 올라갔다가 13%까지 떨어졌으면 분봉을 네. 딱 보면 장중에 뭔가 약간 이상 신호들이 있잖아요. 약간 네. 감지가 되잖아요. 아,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이런 게 감지가 네. 되잖아요. 그때는 네. 최소한 좀 분할로라도 좀 팔아두세요. 아, 네, 팔아두고 네. 가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월요일에 다음 주에 잘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네. 자,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콜마 BNH고요. 네. 예, 34,500원쯤 되고요. 비중은 계속 추가 매수해서 한 60% 정도 됩니다. 60%고 34,000원대예요? 500원이요. 34,500원이요. 그럼 처음에 매수한 가격은 얼마 정도였나요? 추가 매수 58,000원. 58,000원이요? 예. 어. 네, 최근에 1월 말에 한 31,000원까지 왔었는데, 네. 제가 그냥 그 가격에 손절할까 하다가 중국 쪽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기다렸는데 다 내려가더라고요. 빨리 올라갔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근데 지금 너무 근데 제가 볼 땐 추가 매수도 너무 일찍 하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떨어질 때마다 계속 하셨죠? 예.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많이 안 내려가죠. 근데 네. 이제 화장품 쪽 사업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콜마비NH를 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클리오라는 회사도 있죠. 그죠? 네. 클리오라는 회사를 보면은 최근에 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보면 좀 내가 저걸 샀으면은 막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주가라는 게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IT 업종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 IT 업종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네. 또 속도라는 게 있죠. 먼저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좀 뒤늦게 올라가는 네.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걔네들 안 올라가는데 나중에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순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콜마 BNH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12월부터 이렇게 올해 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제가 네. 볼 때는 조만간 아마 다시 저점 신호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서 저점 잡아놓고 다시 올렸잖아요. 지금 그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4월 지금이 이제 4월이고 그 다음에 4월에 지금 이제 중국의 청명절 휴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 노동절 계속 또 그 중국의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화장품이 중국 쪽에서 의존도가 높았는데 또 일본 쪽으로도 의존도가 다시 또 바뀌고 있고 좀 네. 변화가 좀 있다는 거 뉴스 보셨죠? 네, 그래서 예. 콜마비NC는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너무 일찍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도. 그래서 일단 저는 3만 원까지는 지켜보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선생님, 그 콜마 BNH가 화장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조금 네. 더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던데요. 네. 화장품 섹터로 봐도 되는 건가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만 본다면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또 같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예. 기본적으로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올라갈 때나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은 그냥 단순하게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만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갔던 건 사실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죠? 예.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또 뭐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그래요. 지금도 이제 콜마 BNH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라도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이 아예 안 올라갔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하면 2차전지 관련 쪽에서 그 매출 비중이 작아도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성향 같은 게 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지난해 연말에 올라왔다가 빠졌던 건 이거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 시기에 같이 올라갔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멘텀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을 볼 때는 이번에도 올라올 때는 화장품 쪽에서
연관돼서 올라올 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예, 흐름을 일단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타기 시작했던 종목이에요. 네. 예. 어쨌든 예, 잘 3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올라오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가져가야 돼요. 현금까지 지금은. 저희 단가까지는 올까요? 3만 원 오면 아, 그때 예.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꿈비를 28,500원에 네. 한 30%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이게 네. 예, 그 유아용품 뭐 반려동물 뭐 이런 거 그 용품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래서 조금 앞으로 희망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어떻게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갈 수 있을런지 그냥 계속 떨어질 건지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지금 이 회사가 유아 가구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네, 유아 가구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따상이라고 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 28,000원에 28,500원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좀 늦게 하셨어요? 이 종목 처음부터 상장됐을 때부터 안 보셨어요? 예, 조금 늦게 봤어요. 아, 늦게 보신 거예요? 예, 늦게 봤는데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네. 기업이 혹시 그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한 3만 원 좀 넘으면은 그냥 던져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짧게 아. 그냥. 근데 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 주가는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기대 수익은 높지 않은데 지금 현재 그 자리 가격대죠. 이 가격대는 약간 위험성이 좀 더 커요. 즉 네. 보면은 하이 리스크라고 하죠. 위험은 높은데 그 다음에 예상되는 수익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그 위험도가 높을수록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면은 좀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의 그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거든요. 사실은. 시청자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뭐 밑에서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종목들도 잘 잡으면 그냥 뭐 3, 4%는 수익은 쉽게 낼 수 있는 장이잖아요. 근데 네. 쿤비는 상장되고 나서 이미 한번 떴는데 여기서 거래가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거래가 지금 보면은 거래가 순차적으로 더 들어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거래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작아지고 있죠.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갑자기 한번 툭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위험성은 있는데 기대 수익은 좀 작다. 다음에 혹시 매매를 하실 때는 진짜 기대 수익이 좀 작다면 조금은 더 안전한 종목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은 그렇다면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돼요. 손절가를. 네. 제가 보는 손절가는 얼마냐면요. 조금 만약에 여유 있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 26,400원 정도로 잡고 가시면 돼요. 26,400원. 이 자리 깨지 않으면 3만 원 넘어가면 그때 팔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요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흠비는. 예. 네.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미정 아이고,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잘해주셔가지고.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현대 엘리베이터요. 현대 엘리베이터. 예, 52,000원에 20%요. 52,000원에 20%요? 예, 예. 아이고. 오래됐는데. 이거 이게 요새 조금 일이 올라오던데 어디서 팔아야 되려나 더 갖고 있어야 되려나 궁금하고요. 네. 회사가 튼튼한가 싶어가지고요. 목표가 하고요. 자,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예. 지금 소송 관련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신들러 그룹이 이제 현 회장의 파생 상품 계약으로 인한 그 소송 거기에서 지금 현정훈 회장이 지금 패소를 했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에 1,70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네. 이제 그 올라간 이유는 소송건 때문에 그래요. 현대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겨가지고요. 그렇죠. 배상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보다는 일반 그 잠깐의 그 재료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라 이번 이 상승은 계속 올라가기 위한 상승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회사의 어떤 이슈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근데 회사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회사는 위험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혹시나 그 중간에 추가 매수를 했거나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이 종목은? 추가해서 안 하고 그냥 그냥 있었어요.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이제 시간은 최근에 올라간 이 상승은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뭐 더 올라간다. 꺾일까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상승과 하락의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요. 회사 자체가. 지금 주가를 보면 올라갈 때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다음에 올라갈 때를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단 말이죠. 1년, 2년, 거의 3년. 3년 동안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예요. 이때. 그렇죠. 또 여기서도 올라가고 나서 좀 주가가 밀렸잖아요. 다음 이렇게 올라갈 때도 보면은 얼마나 걸렸냐면 1년, 2년,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사이클이 하락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면 1년, 2년, 1년, 2년, 3년. 지금은 거의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 이제 조만간은 주가가 조금씩 위로 방향을 잡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좀 천천히 슬금슬금 올라가면 그때 올라갈 때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혹시나 45,000원까지 오게 되면요. 45,000원 오게 되면 이제 제가 뭐 상담 방송 하고 있잖아요. 평일날도 화요일날 하고 지금 또 주말에도 가끔씩 하잖아요. 이때 날마다 가요.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평일날도 화요일날 제가 12시에 또 나오거든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되실 때 저 말고 다른 멘토님들도 상담 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45,0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밀리면 얼마까지 밀리면 좀 추가를 좀 할까요? 추가 매수는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그냥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릴 수만 네. 있으면요. 오래 기다려도요. 그냥. 네, 그러니까 45,000원 오면 그때 연락 주시면 돼요. 매수가까지는 못 가겠지요. 그거는 그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연락 주세요. 45,000원 가면요. 네, 맞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 1시부터 역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분당에서 강연회가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뭐 지금 앞에서 강연회 일정들이 나왔겠지만 각각의 멘토님들이 다 이제 다른 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연회에 참여하셔서 직접 멘토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멘토님들마다 성향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또 거기에 여러분들은 나와 맞는, 나하고 생각이 좀 같아 보이는 그런 멘토님들을 또 따라서 강연회에 오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아프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번에 몸이 또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여러 군데에서 좀 진단을 받아보고 하시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편식하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 다른 분들의 강연에도 다 한 번씩은 참여를 해서 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분당에서 이제 분당 서현점 토즈에서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뭐 최근에 주가가 또 올라오지만 거기에서 또 웃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데 내 종목은 또 안 올라가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그동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업종을 또 바라봐야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을 바로 잠시 후 1시부터 분당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이번 시장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또 다음 뭐 IT와 또 바이오와 또 다음에 또 어떤 업종들을 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 알게 되실 거니까 잠시 후 1시부터 잠시 후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한미약품 이제 준지가 오래됐어요.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31만 원에 네. 31만 원에 10% 사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이제 저 본전 오다시피 하는데 언제쯤 팔아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31만 원에 왔다가 이제 넘어갔다가 지금 떨어졌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약간 후회되시죠? 왜 안 팔았을까? 예. 아니 그날 바로 그렇게 그냥 찍고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원래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저거 지금 보니까 32만 원 넘어갔네? 그럼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때는. 근데 예. 떨어지니까 아쉽죠. 아, 저때 팔 걸.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잠깐 그랬어요. 금방 그냥. 원래 네. 기회라는 건 잠깐 와요. 원래 기회를 계속 주지는 않거든요. 원래 탈 수 있는 게 사람들이 그러면 기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그 기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좋은 가격에 다 팔고 나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 종목을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어렵습니다. 못 판다는 예.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한미약품도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을. 지난 뭐 목요일날 팔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올라가서 34만 원 이렇게 올라가 봐요. 그럼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배 아플 거예요, 그죠? 내가 저걸 왜 팔았지 저기서? 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막 살려고 해요, 막.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팔았잖아요. 안 팔아도 되는 가격이에요. 안 팔아도 되는 가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착시 효과라고 해요, 이걸. 주가가 지금 보면 단계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건 착시 효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가를 길게 보면 많이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약품은 수익 내고 지금 뭐 이번에 안 팔았어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10% 정도 비중이잖아요. 그냥 저는 위쪽으로 그냥 앞에서 33만 원 얘기했죠. 위로 33만 원 위로 한번 탁 쏘면 그냥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33만 원을 우선 보고 기다리면 되겠네요. 저는 32만 원 넘어갈 때 이제 시청자분은 또 떨어지면 또 저거 어떡하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32만 원 넘어가면 그냥 절반 파시고 나머지는 33만 원 넘어가면 그냥 절반 파시고 하세요. 그러면 33만 원 정도까지만 보고 그 위에는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구만요. 또 욕심부리시네요. 지금 앞에서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랬는데 올라가 또 이렇게 잡아드리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 몫은 여기까지다. 나에게 주어진 몫은 여기까지다라고만 생각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길게 가져가도 뭐 부담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잘 여쭤보셨고요. 잘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포스캠텍이요. 포스코 캠텍. 엠텍. 포스코 캠텍. 네. 매수 가격하고 26,600, 네.
21,600원에 28%. 21,600원에 24%요? 28%. 28%요? 네. 매수 가격이 그렇게 낮진 않네요. 제가 그 8,000원대 매수할 걸 놓쳐가지고 네. 그 쭉쭉 그뭐 치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샀거든요. 8,000원대 매수 안 했으면 뭐 9,000원이든 10,000원이든 더 있었을 텐데 기회는. 괜히 있었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때 못 하고. 근데 지금 더 높은 가격에서 이 더 높은 가격에서 사셨다는 게 겁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어, 강원하고 비슷한 패턴을 그리길래 네. 강원도 지금 8,000원대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강원도 32,000원 받는데 네. 지금 막 원래는 22,000원 받다 32,000원 받다 지금 뭐 4만 원대 보고 지금까지 안 팔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포스코엠텍도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서 네. 뒤늦게 자, 지금 사서 강원 에너지하고 그죠? 네. 강원 에너지하고 포스코 엠텍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네.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같은 길로 주가가 빠지면 둘 다 빠지겠네요. 그죠? 강원 네, 에너지가 그렇죠.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 포스코 엠텍도 네. 급락이 나오겠네요. 그럼 두 네. 군데서 다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그죠? 아니 강원은 지금 수익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일단 만약에- 말씀드릴게요. 네.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 지금 강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강원 에너지도 일단 파시는 게 좋아요. 팔아서 수익을 챙겨놓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봐요. 예를 들어서 네이처셀 아시죠? 네이처셀 네이처셀이 잘 올라가다 하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지난 금요일 날. 만약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갑자기 빠지면 하한가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당연히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빠져봐요. 강원에너지가 아무리 이익이 많아도 그렇게 빠져버리면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 종목들은 거기서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계속 챙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원에너지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면 분할로 계속 팔고 있어야 되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아직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아직 뭐 시세는 남아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쨌든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놓고요. 목표 주가를 길게 뭐 높게 보지 마시고 23,000원 넘어가면 그냥 팔겠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짧게. 이해되세요? 투자 무슨 얘기인지? 경고 종목으로 지금 돼 네. 있어가지고 그게 해제가 되면은 어떨까요? 해지가 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죠? 과거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였던 종목들이 해제가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았나요? 시청자님이 제가 보셨을 때.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투자 경고 종목 해제됐을 때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는 있거든요. 제 말이 무조건 뭐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빠졌던 종목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청자분님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크게 혹시나 손실을 보는 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비중도 28%니까. 그래서 네. 저는 손절가만 잡고 23,000원 올라오면 그때 욕심부리지 않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가 거래량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거래량도 거래량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좋아요. 그죠? 선생님이 봤을 때도 네. 그렇잖아요.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안 늘잖아요. 이것도 별로 좋지 않으신 조정받는 거잖아요. 거 그죠? 아닌가 싶어서. 원래 거래량이 작을 때는 주가가 눌릴 때예요. 눌리면서 거래량이 작을 때 조정받을 때. 근데 올라갈 때잖아요. 올라갈 땐 거래가 들어와요. 줘야 돼요. 자, 포스코엠텍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손절가 잡고 목표 주가 짧게 잡고 방망이 짧게 잡고 치고 나오자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23,000원. 넘어가면 파세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여보세요? 예, 네, 저기. 네, 말씀하세요. 셀바스 AI요. 네, 31,200원에 네. 5%거든요. 32,000원. 근데 갑자기. 네. 여보세요? 네, 32,500원이요? 아, 31,200원. 31,200원이요?
네네. 근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아니 갑자기 저 금요일 날 네. 장외에서 네. 그 뭐 유상증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막 떨어져서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되나 싶어. 일반 공모네요 또. 얘네들 네, 참 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 그렇게 갑자기 왜 이럴까요? 자, 세바스 AI를 잠깐 보죠. 지금 이 회사가 네네. 그동안까지 이익은 잘 났었거든요. 예. 순이익도 지금 보면은 그 전까지는 예. 재무정보를 잠깐 볼게요. 이 회사가 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 건지 아니면 네. 뭔가 신호가 있었는지를 이제 보려고 네.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 지금 재무정보를 잠깐 보는데 부채가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진 않았고 네. 자 그리고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부채가 350억이고 총 아 예. 그 다음에 네. 유동부채가 18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단기 차익금도 8억 정도네. 네. 그러면 자본도 잠깐 볼게요. 네. 자본도 얘네가 돈이 없군요. 잠깐만요. 자 네. 영업 활동으로 현금으로 51억 들어갔고 60억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투자로 나간 게 23억 원, 24억 원. 이것도 돈을 갚았네요. 네. 일단 여기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눈에는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네. 이거는 이제 뭐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려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재무 정보가 네. 그렇잖아요. 이제 네. 일반적으로 눈에 봤을 때 이익은 이제 이익으로 네.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네. 이 회사는 네.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들어온 돈보다 네. 나가는 돈들이 더 많고 내부적으로 네. 보유하고 있는 그 돈들이 그렇게 없어요. 네. 그런데 아마 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거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네. 유상증자가 보면은 그죠 신사업 뭐 투자, 자금을 뭐 그죠? 마련하기 위해서 신사업 뭐 어쩌고 투자예요. 나오는데요? 네, 신사업 네네. 투자에 대한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신사업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 공모가 아니라 일반 주주를 네. 대상으로가 아니라 만약에 네. 손자 배정으로 갔으면 당연히 네. 이거는 하한가 이렇게 안 나와요.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근데 일반 네. 공모로 여기서 때렸다는 건 사실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이거는 네. 주가 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거 이제 한 거거든요. 이거는 네.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의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세바스 AI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월요일 네. 이거 분명히 빠져요. 월요일 날 분명히 그러니까요. 빠집니다. 그리고 네. 왜 이 기업을 31,000원 이 가격에서 왜 사셨나요? 아니 이게 계속 그냥 좀 올라가니까 AI 사신 것 거죠. 때문에 이건- 올라가서 이거 욕심이에요. 3만 이게. 네. 그러니까 33,000원 정도까지만 보고 결국 제가 산 이거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의도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네. 지금 보면 이제 욕심을 부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당한 거예요. 네. 이건 그 위에서 이 매수한 사람들은 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인들은 네. 그런 네.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도 거기 껴 있는 거예요. 가격에 그러니까 사긴 주식이 제가 그래요. 했는데.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지금 올라가면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막 올라가다 보면 지금 막 올라가고 막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일 또 지금 만약 안 사면 내일 또 올라갈 것 같고 뭐 이 조급하게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절대 네.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네. 네. 아니 지금- 그렇게 추세가 꺾이질 않은 것 같아서 아유. 저기 했는데 또 갑자기 이런 무시가 네. 나와버리면서 이렇게 이미 그냥- 추세가 꺾이지 않았었을 때는 지나간 네. 거예요. 이미 추세는 여기서 이미 네. 꺾였잖아요. 여기서 꺾였을 때 팔아야죠. 그러면 지난 목요일 날 꺾였는데요. 왜 안 팔았어요? 추세가 목요일 날 꺾였잖아요. 그럼 팔았어야죠. 타이밍도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네.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월요일 날은 네. 하락이 예고되어 있는 거라 이거는 네. 제가 뭐 평일 날 저희가 또 네. 주식 챔피언쇼 방송하잖아요. 그때 네네.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상담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는 월요일 날 일단 이제 다음 주 보고 나서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예, 잘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도 네. 이렇게 종목을 매수를 하면 무조건 당합니다. 이거는 손해 봐요. 네, 이렇게 이거 되게 그러지 말아야죠.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연락 주세요. 아니, 네. 나중에 만약에 이거 유상증자 받아가지고요. 그거는 다음 주에 19,000 얼마에 봅시다. 다음 주에 보자고요. 네. 네. 자,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한컴 이드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030원 50%요. 한컴 위드를 6,030원에 50% 사셨어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은? 이거요. 한 두 달 전에요. 두 달이요? 네, 그럼 매수가 회복됐다가 지금 다시 눌린 거네요, 그러면? 네, 자,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이 종목이 뉴스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AI, 뭐 블록체인, 그다음에 드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엮여서 주가가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최근에 좀 핫하고 이슈가 많이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네. 쪽에 많이 묶여 있는 종목들은 조금 저는 이제 피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신사업을 막 추가를 하잖아요. 딱 보면은 이게 기업들이 신사업을 막 추가를 하는데 현재 막 이제 이슈가 막 되는 사업들을 막 갑자기 추가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 회사들은 사실 여기에 테마에 엮이겠다는 의도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 좀 거래도 그렇고 평소에 주가의 움직임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 종목도 보면은. 그러면 네. 이거는 약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네. 약간 엮여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일 수 있어요. 네, 한컴이드는 지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거래가 지금 아직은 없는데 거래가 들어오면 한번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빠져나오세요. 제가 볼 때는 좀, 네. 6,000원 넘어가면 그때 매수가 6,030원이니까 반등 네. 나오면 파시면 돼요. 이렇게 네. 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원익PN이 있고요. 네. 13,500원에 네. 비중 40%요. 13,500원에 비중 40% 원익 PN이. 네. 네. 자, 13,500원이면 오래되신 종목이군요, 이 종목도. 네, 아. 합병 전에 이제 제가 매수를 해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나와야 될지 좀 근데 비중이 커서 그러니까 저도 비중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네요. 네. 비중만 좀 작았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뭐 네.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던가 이런 전략도 가능한데요. 이건 비중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못하고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는 아니라도 회복은 네.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지금 보면 최근에도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잠깐 다시 또 조금씩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원익P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고 거래가 조금씩 이제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신호가들이 잡혀서 이 종목은 일단 최대한 매수가에 근접한 가격에서 팔고 나온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네. 이제 11,000원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돼요. 이 종목은. 네. 11,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겠습니다. 11,000원까지 끌고 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 1시부터 성남에서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자, 1시에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전략들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확실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잠시 후 1시에 분당에서 뵙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